시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수에서 이제부터 최대값, 최소값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바로 y값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최대값, 최소값은 y값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y는 ax제곱, 2차 함수에서 a가 양수이면 아래로 불러게 되죠. a가 음수면 위로 불러게 되겠습니다. 그럼 아래로 불러기면 이 y값이 가장 작은 부분이 여기겠죠. 그 다음에 y값이 끊임없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래로 불러길 때는 y값이 여기서 제일 작아. 즉 최소값을 갖죠. 어디서? 꼭지점에서.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위로 불러길 때는 꼭지점에서 y값이 제일 크겠죠. 나머지는 계속 작아지잖아. 그러니까 꼭지점에서 최대값을 가질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2차 함수는 아래로 불러기면 최소값, 위로 불러기면 최대값을 갖는다. 요걸 일단 알아두세요. 그럼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을 항상 꼭지점에서 갖는다는 것인데 그게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y는 x제곱이 있어. 자, x는 실수니까 x를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죠. x제곱이 y 아닙니까? 그러니까 y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0이 최소값이라는 얘기죠.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러면은 y값은 언제 0이 됩니까? x가 0일 때죠. x가 0일 때 최소값 0이겠죠. 그래서 꼭지점은 뭐가 돼? 0,0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0.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이 있어. 우리 x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럼 마이너스 x제곱은 어떻게 돼? 부동호가 바뀌니까 0보다 작거나 같게 되잖아. 자, 그럼 이런 형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양변에 3을 더해. 그럼 부동호 방향 안 바뀌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은 3보다 작거나 같겠죠? 이해됩니까? 얘가 바로 y 아니야. y는 항상 3보다 작거나 같잖아. 즉 최대값 3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얘가 위로 블록이니까 최대값 아니야. 그럼 언제 최대값 3을 갖습니까? 이 x가 0일 때, 완전 제곱식 0이 될 때잖아. x는 0일 때, 최대값이죠, 이번엔. 최대값 3을 갖죠.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래서 꼭지점은 0,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y는 3x-2의 제곱 마이너스 5인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 완전 제곱식 있잖아. 완전 제곱식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여기다가 3을 곱해도 부동호 방향은 바뀌지 않잖아요. 자, 그럼 얘랑 같은 모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양변에 마이너스 5를 해도 부동호 방향 안 바뀔 거 아니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y잖아요. 즉 y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럼 마이너스 5가 최소값이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5 언제 y가 최소값을 가져? 완전 제곱식이 0일 때. 즉 x가 2일 때 이게 0이 될 거 아니에요. x는 2일 때. 최소값이죠. 최소값 마이너스 5를 갖는 거죠. y는 5. 그래서 꼭지점은 어떻게 돼? 2, 마이너스 5 이렇게 된다. 자, 하나 더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자, 이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 y는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이다. 자, 마찬가지죠. 자, x 마이너스 1의 제곱.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죠. 자, 그럼 양변에 이거는 같은 형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3을 곱해. 그럼 부동호 방향이 바뀔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겠죠. 자, 이거는 같은 형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양변에 플러스 2를 해. 그래도 부동호 방향 바뀌지 않겠지요. 자, 됐어요. 그러면은 얘가 y잖아요. y는 1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즉 최대값 1이라는 거 아니야. 그럼 언제 y가 1이 됩니까? 완전 제곱식이 0일 때. 즉 x가 1일 때죠. 1일 때 최대값이죠. 최대값.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최대값 2를 갖는다. 그래서 꼭지점은 1,1이 된다. 접수됐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모양이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완전 제곱식 플러스 상수의 꼴. 그래서 우리가 이때 꼭지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완전 제곱식을 0으로 만드는 x의 값. 자, 이게 0이 되려면 x는 p가 되겠죠. p, q. 꼭지점이 이렇게 된다는 거 봤죠? 그럼 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돼?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의 x좌표와 같으니까 x는 p.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a가 양수면 q는 뭐야? 최소값을 갖는 거고, 그죠? a가 음수면 q는 최대값을 갖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게 바로 2차 함수의 표준형이다. 표준형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표준형은 꼭지점을 바로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평행이동은 x축 평행이동, y축 평행이동이 있는데 만약에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하려면 x 대신 뭘 대입하면 돼? x 마이너스 p죠.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다. 그럼 y 대신 뭘 대입해? y 마이너스 q다. 그 다음에 대칭이동이 있죠. 대칭이동은 x축 대칭, y축 대칭 두 가지가 있어. 그럼 x축 대칭하면 누구의 부호가 바뀌어? y의 부호가 바뀌죠. 그럼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된다. 그 다음에 y축 대칭하면 x의 부호가 바뀌잖아. 그럼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한다. 자, 그럼 다음과 같은 문제를 풀어볼게요. y는 ax제곱을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했더니 4,3을 지나더라. a 값은 얼마냐? 자, 그러면 우리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면 자, x 대신 뭘 대입하면 돼? x 플러스 2를 대입하죠.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니까 y 대신 y 마이너스 2를 대입하고 x 대신 x 플러스 1을 대입한다. 이렇게 하면 된 거 아닙니까? 자, 이제 a를 구해야 되니까 얘가 4,3을 지나잖아? 그럼 이때 대입하면 되죠. y 대신 3을 대입하고 그럼 3 마이너스 2죠. x 대신 4를 대입해. 그러면은 이게 25a네. 그죠? 25a는 1이 되니까 a는 25분의 1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한 문제 풀어볼게요. y는 a x-p의 제곱 플러스 q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의 꼭지점이 마이너스 1,4다. 그 다음에 점 3,1을 지난다. 그때 APQ를 구해라. 자, 그럼 차근차근히 하면 되겠죠.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니까 y 대신 뭘 대입해? y 플러스 2를 대입하죠. 그 다음에 x축으로 1만큼이니까 x 마이너스 2를 x 대신에 대입해. 그럼 마이너스 p는 그대로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우리가 꼭지점을 얘기했으니까 이걸 표준형으로 고쳐줄게요. y는 a의 x-1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에 얘 이항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우리 이거 꼭지점 구할 수 있잖아. 아까 많이 해봤죠. 꼭지점의 x좌표는 이 완전 제곱식을 0으로 만드는 x의 값. x가 뭐일 때 0이 돼? 이 완전 제곱식이. 1 플러스 p죠. x가 1 플러스 p가 되면 0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게 꼭지점의 x좌표. 나머지 상수항이 꼭지점의 y좌표가 된다. 그런데 꼭지점이 뭐래요? 마이너스 1,4라고 그랬잖아. 그럼 얘랑 얘랑 같은 거고 얘랑 얘랑 같은 거죠. 그럼 나왔네. 1 플러스 p가 마이너스 1이니까 1 플러스 p가 마이너스 1이니까 p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q 마이너스 2가 4니까 q는 6이 되겠네.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p와 q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완벽한 식이 나오겠죠. y는 a에 x, p가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 q가 6이니까 플러스 4가 되겠죠. 이제 얘가 3,1을 지나니까 3,1을 여기다 대입하면 되지. 그럼 1은 3 대입하면 4, 4, 16a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럼 16a는 4가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3이 돼서 따라서 a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6분의 3이 되겠다.